비가 오고 참 좋은 날인데 이렇게 정말 좋은 휴일을 반납하고 우리가 서울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로 봐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 나라가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외교안보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럴 때 온 나라가 똘똘 뭉쳐가 이를 극복해도 시원찮을 때 이 문재인 대통령은 온 국민을 두 동강이 다 내가지고 국민들끼리 싸움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치 중에 그 가장 나쁜 정치를 이 여러 단계가 있는 중에 좋은 정치는 국민의 뜻에 따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가장 좋은 거는 국민의 뜻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은 두 번째는 국민을 가르쳐가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안 되면 세 번째는 국민을 이해관계를 가지고 설득해가 이래 나눠줘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보다 더 나쁜 거는 국민을 형벌로서 다스리려고 하고, 그보다 더 나쁜 것이 국민과 싸우려고 하는 그 정권이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싸우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아예 두 동강 내 가지고 서로 싸움 붙이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조국이란 사람 얼마나 나쁜 것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다 이야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공동학원의 비리, 자기가 겨우 이제까지 교수 좀 몇 년 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 재산이 50억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다 운동학원에 있는 돈 다 빼돌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딸 대학 입시 비리, 그건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냥 비리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스카이캐슬만 봐도 우리 사람들이 놀라고 참 힘들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문서를 위조하고, 그렇게 또 서울대 법대 교수란 지위나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자기 딸과 가족을 이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이래 사기적인 수법까지 쓰는 이런 문제. 그러면서 또 세 번째로는 펀드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자기가 그렇게 자본주의를 원망하고 자기는 공식적으로 사회주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본주의의 가장 나쁜 방법으로 재산을 불리려고 하고, 그 중에 권력에 있는 자리에서 알게 된 비밀을 가지고 저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아먹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지금 검찰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지금 검찰총장이 여러분들 생각에 정영심 교수를 이 출두를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청와대에서 워낙 압박을 받으니까 언론에서는 좀 자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 그 내막에서는 이제까지 검찰에 출두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는 진술했는 내용을 이제 권력이 이게 검찰총장 편이 아니고 대통령이 생각이 다르구나 이러니까 다 진술을 지금 번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지난번에 이 웰시티 웰스 CNT라는 회사가 이제 조국 펀드에서 투자했는데, 거기에서 투자했는 사람, 그리고 또 이상훈 코링크 PE의 대표 이상훈이라는 사람, 바지 사장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했는 거를 전부 다 조국이 하고 정경심에 대해서 불리하게 이야기했는 거를 지금 다 이제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야기 잘못됐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내가 착각을 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지금 부를 수가 없는 상황으로까지 지금 와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그렇게 되니까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 이래 돼가지고 다시 이제 검사들을 오히려 고발을 하는 이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오늘 이렇게 100만 명이 광화문에서 모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결코 이 분노하고 있는 민심을 그대로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조국의 위험하고 위법하고 그리고 또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겁니다. 조국이 나는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독일 지금 현재 독일 연방헌법에도 독일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조국이가 이야기하는 사회주의, 옛날에 사회주의 노동당 건설하다가 구속돼 가지고 형을 살았는 그 사회주의는 대한민국을 폭력으로 혁명을 뒤엎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전향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사회주의를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궤변을 늘어나오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조국이는 위법한 거는 아까 이야기했는 거고 얼마나 위선적인가는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그 친구가 그 국민들에게 자기가 옛날에 했는 말, 국민들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개천에 난 용이 될 필요 없고 가재나 붕어나 개구리 같이 개천에서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 해놔놓고 자기 아들 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불법적으로 그 표창장 위조하고 하지도 않는 그 인턴을 해가지고 논문 그 어렵다는 논문 제일 저자로 만들어가까지 자기 아들 딸은 용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위선적인 모습에 우리가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문재인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겁니다. 문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또 무능하고 그 조국이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물언관하고 임명하는 거는 정말 오만함의 그 자체입니다. 독선적이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나 외교안보 상황에서 얼마나 무능합니까? 그래 심지어 지금 현재 우리가까지 느꼈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심으로 원하는 거는 그냥 북한 그 김정은한테 좀 잘해줘가지고 남북 평화를 좀 하려고 하는 거다 그 정도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 우리나라를 끌고 가고자 하는 바는 단순히 김정은한테 좀 잘해보고자 하는 수준을 떠나가 대한민국 자체를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발전시켜왔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또 국제동맹에 있어가지고 미국과 일본과 자유민주주의를 갖는 미국과 일본과 유럽을 통하는 이런 자유주의 동맹에서 벗어나가지고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경제 그리고 이 북한과 중국과 소련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노골적인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내년 총선에서 그리고 이번 그 전에라도 강력하게 국민의 힘으로 저지하지 않으면은 이 대한민국 자체가 제대로 흘러가지 못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오늘 특별히 지난번하고 달리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타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5천년 찬란한 역사를 갖지만 얼마나 비루하고 힘든 역사였습니까? 맨날 침략당하고 맨날 우리의 뭡니까 딸과 엄마들이 청나라에 끌려가고 중국으로 끌려가고 일본에 끌려가고 그렇게 수모를 당했던 그러데다가 5천년 역사에서 제대로 우리가 먹고 살게 된 것은 바로 1948년 건국 이후에 겨우 한 70년 정도 경제적으로는 최근 한 30년 정도가 우리가 제대로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먹고 살게 됐는가? 가장 큰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발전했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거, 자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폴 케네디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가 15세기 1400년대까지만 해도 동양 사회가 유럽보다 훨씬 더 잘 살았는데 16세기가 되면서부터
유럽이 더 잘 살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15세기 때 동양이라 하는 거는 중국의 명나라나 인도의 무굴 제국이 유럽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16세기부터 갑자기 이것이 뒤바뀌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폴 케네디는 강대국 흥망이라는 책 속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동양 사회는 천하대란이 일어났을 때 각 군부들 간에 경쟁을 하다가 한번 천하대란이 평정되고 나면은 경쟁이 없어지는 획일적인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유럽은 15세기 이후, 16세기 이후에 단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왕조나 한 개의 국가가 유럽 전체의 패권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유롭게 경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쟁이 있기 때문에, 경쟁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잘 살기 위해서, 국민을 잘 살기 위해서, 군사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경쟁을 했는 겁니다. 무기를 새로 도입하고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각 도시별로, 나라별로, 왕조별로 끊임없이 경쟁을 해도 보니까 동양 사회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됐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피엔스라는 책이나 또는 21세기의 재언이라는 책 속에서 21세기는 전염병에 의해서 죽는 사람보다는 늙어 죽는 사람이 많아진 인류 역사상 첫 세기라는 겁니다. 이 가난하고 못 살 때는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늙어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유발 하랄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21세기는 인간이 굶어 죽는 사람보다는 비만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다는 겁니다. 거꾸로 굶어 죽는 사람이 비만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보다 적어진 처세기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죽는 사람이, 그런 비만으로 인한 병으로 죽는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 수보다 훨씬 많은 처세기가 됐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발 하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상에 폭력에 의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전쟁이나 그야말로 폭력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사람보다는 사고로 죽는 사람, 교통사고라든지 건물을 짓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이 더 많은 첫 세기가 됐다. 이제 전쟁으로 죽는 사람이 줄어든 첫 세기가 됐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인류는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창의가 주어지고, 자유와 창의가 있기 때문에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나아가면은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정치 체제가 있었다. 가장 많은 체제가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은 군주제일 겁니다. 그리고 권위주의 체제, 독재 체제, 사회주의 체제, 공산 체제, 온갖 체제가 다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가는 역사의 최종적인 단계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체제가 발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인류가 가져가는 역사 발전에 어떤 군주제나 독재 체제가 어떻게 가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는가? 거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자유가 인류를 가장, 자유가 있으면은 경쟁이 있고, 경쟁이 있으면은 창의가 나고, 창의가 있으면은 새로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류가 이제까지가 가장 발전하고 독재가 견뎌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해 왔고, 그러면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왜 자본주의가 필요하냐? 두 가지입니다. 개인이 먹고 살아야 독재자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또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어야만이 되는데, 언론 출판의 자유는 개인이 그냥 막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방송사와 신문사를 개인이 가질 수가 있어야 권력자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 적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걸 요약하려면 이렇습니다. 인류 역사가 발전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기 위한 제도적인 수단으로서 자본주의 내지 시장경제 체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1948년 건국할 때의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정치 체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북한과 같이 공산주의 체제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미국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느냐. 거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문정 체제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70%가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탁월한 영도력으로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져가고 시장경제 체제를 가져가고, 그리고 또 국제동맹을 미국과 일본과 유럽으로 하는 자유체제에 우리나라를 편입시켰는 겁니다. 거기에 정반 들어가는 것이 북한입니다. 공산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말살하는 국영체제로 가고, 그리고 또 국제적인 동맹을 중국과 소련으로 갔습니다. 그 체제가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전 세계에서 6.25 사변이 끝났을 때 1인당 국민소득이 63달러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보다 가난하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한때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이 정권을 일끌 그때는 전 세계 무역대국에서는 제4대 무역국으로 됐고, 경제적으로 전 세계 9위의 경제국이 됐습니다. 1인당 GDP는 전 세계 21위로까지 올라가는 그런 나라가 지금 단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 만에 이렇게까지 갑자기 나라가 흔들리고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디냐?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대한민국 이제까지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와 그리고 한미동맹을 비롯한 자유우방과의 갈등 때문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 우리가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제까지 발전해왔는 가장 큰 원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와 그리고 한미동맹을 이 문재인 정부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여기에서 나라가 제대로 원래 대한민국이 발전해왔던 대로 가게 만들자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분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 아직도 강남 좌파들은 미멍에 깨어나 있습니다. 그냥 자본주의 체제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가난한 사람들 좀 더 나눠주자. 그리고 기존에 가졌던 기득권 사람들이 너무나 부도덕했기 때문에 도덕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 사람들과 지식인들이 동조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재인 정부에 왔을 때 조국 사태에서 바라볼 때 이 정부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뻔뻔스럽고 위선적이고 오만하고 독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선적인가는 제가 아까 조국이 개천의 용을 이야기했지만은 이 문재인 정부는 어제도 제가 국정감사 중에 이야기를 내가 강력하게 질타를 해가 지금 답을 받아냈다고 하는데, 오전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어제 아침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 정보를 일본의 지소미아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요청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옆에 김진태 의원이 그 똑같은 거를 우리 국무조정실장한테, 장관입니다, 한테 물으니까 그런 일이 없다, 일본이 우리한테 요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에 받아가지고 무슨 소리냐, 세게 항의를 하니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뒤에 쪽지를 넣어가지고 정경두가 진짜 그래 이야기했다고 나오니까, 그거는 내가 아는 한 그렇다고 또 강변을 합니다. 조국이 이야기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이 정부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마음에 안 들겠으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밝혀지면은 이상한 궤변으로 또 그걸 변명합니다. 절대 잘못했다 소리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조국의 그 불법과 위선과 위험함을 문제를 일으키니까 검찰개혁이라는 걸로 꺼내 나옵니다. 검찰개혁은요, 사법개혁은 이미 국회에서 사법개혁특위에서 만든 법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법이지만 공수처법과 그리고 그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법무부 장관이 사법개혁을 할 거 있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특수부 축소하는 거, 그거는 지금 민주당이 만든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새삼스럽게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조국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 개혁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이제까지 검찰 개혁의 가장 문제점은 검찰이 권력편을 들어가지고 죽은 권력에 대해서, 정치적인 적에 대해서 사정없이 물어뜯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이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는 거를 그냥 가만 놔두고 제대로 수사하게 만드는 것이 검찰의 진정한 개혁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자기들한테 순종적인 검찰만이 개혁이고, 자기들을 향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끝이 향해지면은 적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분노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는 우리 국민의 분노를 제대로 표출하고, 그 분노의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5,000년 역사에서 겨우 한 30년 정도 먹고 살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 한미동맹을 이 정부가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조국 사태에서, 그리고 문재인이 보이고 있는 독선과 무능과 오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분노하자는 것을 표출하기 위해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사말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